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방정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316강은요. 2019년 기속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까지 합산한 신고에 대한 간단한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요새 이태원 사건 때문에 몇 명이 더 확정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회의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우리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 신고 연장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냥 5월 30일 해야 되고, 단 납부 기간만 8월 말로 3개월 연장시켰는데 아마 코로나가 2월, 3월, 4월 기승을 부렸으니까 그 3개월 동안 수금이 안 됐다고 봐가지고 3개월 납부를 연장시키는데, 신고는 5월 말까지, 즉 6월 2일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 주 2020년 5월 13일 만사재금처단에 이제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기준경비를 단순경비로 안내를 했고, 여기 핵심 사항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기준경비를 단순경비를 표해 보듯이 굉장히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해서 업종마다 다양해가지고 이걸 찾아보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거나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방법은 실제 기장을 하는 게 있고, 재무제표 작성해서, 아니면 기준경비 하나 있고 단순경비 하나 있다. 1번, 2번, 3번. 근데 대부분은 회계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실제 기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게 훨씬 실익에 가깝고 또 제일 혜택이 많이 있죠. 세액공제도 해주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자기 작성한다, 회계세무가 대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거 대체안으로 기준경비를 적용 방법은 소득의 총 매출에 의해서 실제 소요 비용을 빼는데, 이것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과 같이 수행기한서나 인건비 신고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 매출에서 일정한 비율의 기준경비를 빼주는데, 기준경비를 대부분 10% 내지 12% 정도 그렇게 돼요. 제조건설은 도매는 2 내지 10%, 음식은 10%, 숙박은 20% 정도 내야 되고 서비스 23%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경비는 이제 약간의 기준된 최소 경비를 빼준다는 얘기고, 단순경비는 모든 걸 단순하게 비용을 다 뭉뚱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은 총 매출에서 매출 빼기 단순경비란, 이게 이제 8, 90%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에다가 소득 가산율을 2.6배 내지 3.2배를 곱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 타블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단순경비율이 이제 제조업은 90% 내외, 그러니까 90%에서 10% 정도 됐다면 10%에 2.6배니까 26%가 되는데, 제조업에서 26% 이익 내기 어렵고, 도매업에도 마찬가지로 8 내지 90%인데 10% 이익이라고 치면은 10% 이익 뺀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가산 2.6% 하니까 역시 26%의 이익. 전문직 서비스는 만약에 대충의 그 단순경비율이 58%인데 58%면 소득이 42%라는 얘기 아닙니까? 42% 곱하기 2.6배 하면 벌써 이게 100%가 넘어가니까 매출액의 100%인 이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제조업이나 도소매까지는 몰라도 서비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소득 가산율을 곱하면 매출액이 배보다 100배이 더 큰 그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복수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세 가지가 보통 있는데, 근로소득은 이제 회사에서 직장 근무,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표가 창업자인데 자기가 출자해서 받는 배당은 금융소득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소득은 이제 자기가 근로소득에서 파생된 임대차 부동산이나 기타 임대사업자가 되면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실제 기장한다. 회계사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 2천만 초과일 때는 비교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총 소득 곱하기 종소세율 이런 게 있고, 이것과 아니면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총 소득 곱하기 세율 플러스 2천만 원까지 해도 14%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비교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계 세율 구간이 14%보다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총소득 곱하기 종합소득세율로 하는 이 일반적인 방법이 더 높게 나오게 해서 그걸로 내게 되는 것이죠, 복수소득자는. 그 다음 이 중에서 기타 소득이 섞여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 기타 소득 말하는데, 사업자 소득 특허권 같은 거다. 총 수익 금액의 60%만 기타 소득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 인수할 때는 40%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8.8%를 원칙 인수한다. 어쨌든 60%를
40%를 소득으로 본다. 60%를 필요금리로 봐준다는 것만 해도 큰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후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상업재산권을 만든다고 해서 특허권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가 무조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잭팟이 터져야만 될 정도로 아주 행운의 소득이다. 그래서 아마 60% 필요비용을 공제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에서 소급 10년 내 결손금은 당면 소득에 차감해 준다. 그런 얘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소득 신고는 5월 30일까지 하지만 납부는 8월 30일까지다. 그런 얘기고, 세감이나 세공제 등이 이런 것이 꼭 있을 때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한테 꼭 외부 조정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쟁점만 몇 가지 8가지를 구분해 봤는데, 자, 기준경비율이냐 실제경비율이냐 단순경비 이 중에서 대부분 실제경비를 회계세무법인한테 대리한다. 우리 안세계법인이 이거를 되게 많이 하는 법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맡기시면 애들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기록을 해서 재무제표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해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종에 있었습니다.